장미라는 묘한 존재는 뭐냐면 장미 싫어하는 사람도 많아요. 내숭과 가식이라고 보거든. 근데 그 내숭과 가식이 한 경지에 이르니까 지금의 장미가 된다고 봐요. 그 요소를 빼면 또 이상 없어져요, 장미는. 장미 씨의 장점이자 단점인데요. 모든 걸 장미화 시키는 게 있는데요. 대표작 중에 육남매라고 있잖아요. 이거는 정말 이제 힘든 삶을 6명의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얘기인데 장미 씨가 너무 고고한 거예요. 그 안에서도 억척스러운 아줌마여야 되는데 그래서 분장도 조금 지저분하게 하고 의상도 좀 더 허름한 걸 입히려고 그래서 하면은 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고고하게 그렇죠. 근데 그걸 장미 씨가 그러니까요. 계속 그 분장을 다시 깨끗하게 고치시고 그 고고한 이제 몸짓을 고수하시니까 이거에 대한 반발도 꽤 많았거든요. 근데 지금 결론적으로 보면은 육남매는 장미 씨의 대표작이 됐거든요. 그래서 그 캐릭터를 본인화시키는 사실 연기자로서는 굉장히 훌륭한 분이신 거죠. 거기서 나온 말이 유행어가지고 똑 싸세요. 똑사세요. 사실 그 학력 위조 파문을 지운 것도 엄마가 뿔났다였죠. 거기서 미세스 문 아 맞아요. 근데 장미 씨가 이런다고 해요.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서 수첩에다 메모를 하는 씬이 있어요. 그 수첩 하나, 볼펜 하나를 본인이 다 준비를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무슨 뭐 옷이라든가 가방 이 정도가 아니라 카메라 안에 들어올 거고 내가 쓸 거는 다 직접 구매할 정도로 굉장하게 어떤 열정, 완벽주의 그런 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. 진짜 지방 완벽주의는 촬영하러 완벽주의는. 갈 때 베개하고 이불 이런 걸 다 싸가지고 다닌다 그러더라고요. 아, 요즘에 그 굉장히 옛날에는 약간 그랬어요. 결벽증적인 그런 달동네인가 면이. 무슨 드라마를 하는데 그때 이제 강원도 여자로 나왔어요. 그런데 그 다음날 대본 연습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렇대. 뭐 그러니까 엄마는 어떻게 된 거야 이래. 아니래요. 그때 그런 사투리 처음 들어봤어요. 이북 사투리만 들어봤지.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놀랐고 막 웃었어요. 넌 어떻게 이북 사투리 쓰냐고 했더니 모른 척하면서 그대로 하면서 끝까지 그대로 가더라고. 근데 자기 흉내내는 거 굉장히 굉장히 또 이렇게 기분 연습이네요. 나빠했나 봐. 이경실 씨가 왜 아름다운 그 밤이요, 흉내 뭐 I love 히트했죠. you 뭐 이런 거 막 했잖아요. 근데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대요. 네, MBC에서. 그랬더니 이경실 씨 보고 별걸 다 갖고 먹고 사네 하면서 약간 그 비아냥거린 그런 얘기 들었고 그래서 이경실 씨가 그게 또 속상해갖고 작가한테 나 장미 씨 엘리베이터 만났는데 나보고 별거 갖고 다 먹고 산다고 그런 얘기 들었다고 그랬더니 그 작가가 그럼 이번에는 똑 싸세요 한번 해봐 이렇게 했대요. 그래서 그다음부터 또 이경실 씨가 똑 싸세요 이걸로 또 히트를 치니까 그 다음에 장미 씨를 또 만났는데 그때 이제 약간 풀어져갖고 그냥 웃고 이렇게 넘어갔다고 두 분이 그러더라고요. 아래위집에 살았다면서요. 지금요? 지금 위아래층 지금 살고 위아래층에 있어요. 살아요? 위아래 집사는 이영자 씨도 같은 라인 산다죠? 예, 같이. 근데 이영자 씨 얘기가 제 바깥에서 보면 장미 씨 집 창문에는 할로겐 등이 은은하게 켜 있고 이경실 씨 집에는 환한 형광등이 켜 있다고. 그래서 경실이 언니는 조명에는 돈 안 쓰는 사람 같다고. 이경실 씨 남편이 새벽에 만취가 되셔가지고 그런 관계인데 새벽 4시에 장미 씨 집이 자기 집인 줄 알고 배를 밤새 누르셔가지고 장미 씨가 화가 나서 문을 딱 열었더니 이경실 씨 남편이 거기서 계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끈질긴 어떤 인연이 있네. 그 인연이 있는 것 같아요. 전 요번에 꽃누나를 그건 확실한 보면서 거죠. 꽃누나 같은데 장미 씨가 나왔으면 그거 굉장히 재밌었겠네요.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. 맞아요. 궁금하거든요. 평상시에 근데 어떻게 안 밥 하겠지. 먹고 안 어떻게 근데 쇼핑을 저 하고 어느 이러는지 그래 집에 궁금하더라고요. 집에 갔더니 정말 이렇게 막 앉아갖고 커피 한 잔 주세요 이런 말도 못할 정도로 진짜 너무 깔끔하게 그래서 앉을 수가 없을 정도로 늘 우아한 게 모델하우스처럼. 생활 아니 근데 뭐 예술 집에서도 하면서. 이렇게 완전히 풀로 메이크업을 하고 머리 세팅까지 다 하고 드레스 쫙 입고 그러고서 이렇게 걸어 다니신다고 그러시던데요. 설마 집에서. 아 메이크업까지 다 네, 하고요? 집에서 메이크업까지 싹 하고 그렇게 방구도 안 끼고 살 것 같아. 장미는 어떻게 말하면 지적인 사치가 있는데 그건 어떻게 좀 역설적으로 얘기를 하면 자기 그 학력에 대한 컴플렉스가 지적인 사치로 분출을 지적인 할 허영심 수도, 같은 걸로 나올 수 분출할 있겠죠. 수도 있어요. 그러나 어쨌든 가식과 그 우한 같은 게 이제는 자기의 체화했어요. 처음에는 좀 거부감도 있었고 처음에는 좀 그 몸하고 그 행동이 좀 떨어져 있는데 이제는 오랜 세월의 뮤며 산 넘고 애정의 간 건너서 자기 그 우한과 가식이 자기 몸 체화됐습니다. 근데 내숭과 가식의 그 다른 한편에 뭐가 있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오랜 세월 대중의 사랑과 관심을 받았는데도 정확하게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어요. 누구랑 미스테리한 정말 점이 스캔들이 많죠. 있었느냐 아는 게 별로 없다는 거는 그만큼 빈틈없고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한 거거든요.
네. 아까 그 촬영 하다 보니 촬영 현장에 가면은 다른 사람들 다 모여서 뭐 어디 부동산이 좋다더라, 어디 미장원이 좋다더라, 어디 의상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장미는 혼자 앉아서 꼭 독서를 해요. 근데 이 방송국의 이 분장실에서 보면은 항상 이렇게 말이 없어요, 장미 씨가. 말이 없는데 무슨 얘기를 하면 썩썩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남자들한테는 굉장히 친근감 있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만약에 어머 선생님 이러잖아. 선생님은 그러고 그 다음에 다 반말이야. 응 그랬어 잘했어. 그러면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. 그 남자들이 진짜 다 좋아요. 어머, 남자들이 삼각 존칭 안 쓰고 그래. 좋아요. 삼각 선생님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그런 반말이야. 아 어저께 그랬거든. 그래서 그랬죠. 이러고 그러면 귀여워가지고 너무 이쁘게. 근데 여자들은 그걸 또 좀 말랑없이 질투하죠. 질투 많이 했어요. 아니 그러니까 옛날에 네. 장미 씨가 이제 방송 초기 때 이름 하나도 없을 때 그 장수무대라는 그 흑백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맞아요. 있었어요. 상품도 장수무대 나왔어요. 황인영 씨. 거기서 황인영 이제 씨. 저기 출연자 도우미를 했다 보니까 노인 어른들이니까 누가 이제 모시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모시고 들어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장미 씨였는데 처음에. 아주 그거에는 그 적격이다. 왜냐면 너무 이렇게 감성적이고 친절하고 노인애들 좋아하시. 할아버지 이렇게 했잖아. 조금만 더 빨리빨리 걸을까? 하니. 아주 이런 그거 거죠. 그런 식으로 그거에는 해요. 귀재였을 때. 반말해야 저기 극 존칭 써주시기 바랍니다. 빨리빨리 진행해. 근데 그렇게 딸들 보면 어머님도 이쁘신가요? 어머님은 예, 비슷하게 생겼어요. 어머님 이름이 최숙희 씨인데 어머니도 인물이 괜찮아요. 고전적이고 얼굴이 하얗고 그리고 항상 조그마하시고 그 한복을 입고 닮았어요. 다니시고 그래서 장미도 한국 여배우 중에서 한복의 동선이 가장 잘 어울리는 배우. 그 기자 접촉은 장미가 안 했어요. 거의 장미 어머니 기자들 찾아다니면서 식사하고 꼭 그 명절 때 되면 그 제가 현역 연예계 시작 전에 그 배 한 상자씩을 집으로 보내요. 그래서 제가 그 명절 때 되면 장미 씨 어머니한테 배 선물을 받았고 그러다가 이제 기사 한 번 잘못 쓰면은 전화하면서 저 밤새도록 전화를 하는 거예요. 당시 아주 사람이 진을 빼요. 예, 그러면은 끊고 싶지만은 평소에 또 인간관계를 생각해서 제가 정말이지 초저녁에 시작해서 새벽 4시에 전화를 받은 적이 있어요. 이게 어머니의 되게 그러한 척 어머니 캐릭터네요. 억척. 예, 그랬기 네. 때문에 어머니의 그런 집념과 열성이 있기 때문에 장미가 스타가 되고 오늘날 대학 교수가 되고 오늘도 여- 전화 제가 오는 거 볼 때 아니에요, 밤에? 제가 볼 때 지금 이렇게 방송 얘기할 수 끝나고? 있어요. 장미의 성공은 99%가 어머니의 노력이고 1%가 자신의 연기력이다. 어머님이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극성이셨죠. 나쁘게 얘기하면 극성이고 좋게 얘기하면 굉장히 열심히 하셨는데 좀 특이하셨어요. 열정적이면서도 옷도 보면 항상 빨간 모자, 빨간색 옷 좋아하시고 항상 장민 씨를 이렇게 케어하고 따라다니고 어느 정도냐면요. 신문 기사나 뭐가 잘못되면 바로 날라오십니다. 신부서류. 와서 날라와서 항의하고. 이상명 어디야? 씨가 만나보신 어머니 모습 어때요? 한 가지 딱 기억이 나는 게 뭔가 그 좀 좋지 않은 기사 내용은 모르겠는데 그 어머니하고 통화를 하게 됐어요. 그래서 이렇게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인가 이렇게 물어보고 이제 그랬는데 그 어머니 판단에 아 이게 기사가 좀 크게 나갈 거고 이게 나가면 우리 애한테 좋을 게 없겠구나 하는 판단이 들었나 봐요. 그 다음날 일찌감치 출근하기 전에 문 앞에 딱 서 있더라고요. 신문사 문 앞에. 허걱하셨겠다. 네,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떻게 오셨느냐고 그랬더니 저랑 차 한잔 해요. 그래서 아이 그러시죠. 그래서 이제 저 심사 앞에 이제 다방에 이렇게 마주 앉았어요. 그랬더니 페이런하고 저기 있잖아요. 미희가 좋은 일이 있을래나 봐요. 예? 어제 우리 집에 있는 저 미희가 기르는 고양이가 새끼를 3마리를 낳았다는 거 아닙니까? 이거를 전달하러 왔다 이거야. 그러니까 당신 무슨 기사 쓰려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알아들어라. 이 좋은 날 알아들어라. 웬만하면 쓰지 말라. 웬만하면 쓰지 마. 이제 이런 사인인데 근데 이제 나중에 세시다. 이 어머니가 어떻게 딸한테 대해서 이만큼 뭐 딸한테 어머니가 그 이렇게 좀 애정을 갖고 근데 이 일은 거의 집착에 왜 그럴까 생각을 했더니 어렸을 때부터 이제 미희 하나 홀로 이렇게 기르면서 뭐 중간에 집이 불이 나고 뭐 이렇게 또 막 할 수 없이 또 반태의 장사를 하러 또 길거리로 나서고 이런 우여곡절 속에서 끝까지 끌어안았던 딸. 이제 얘가 말하자면 인생의 전부라고 할 만큼 최영재 씨는 뭐 같이 드라마 하셨으니까 가까이서 어머니 보셨을 거 아니에요? 아유 그러면요 그 어머님은요 처음에 데뷔 시절부터 분장실에 오면 꼭 저 구석에 딱 앉아 계세요. 아 그래요? 그런데 딸을 위해서 오시는 건 좋은데 이런 분위기에 이상한 계기
앉아 있으면 우리가 하고 싶은 불편하지, 말도 막 약간. 굉장히 불편하죠. 불편하죠. 그래서 엄마 눈총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한테. 눈총을 많이 받았는데 미희는 엄마가 이꺼놓고 한결같아요. 그러니까 어머니가 항상 이렇게 딸을 위해서 먹을 것도 이렇게 싸다 주고 뭐 갖고 오시는데 그때만 해도 처음이니까 참 시절에 좀 없던 시절 아니에요. 그럼 배 하나 사과 하나 이렇게 갖고 오세요. 그럼 그 사과를 가지고서 이렇게 해서 꼭 깎아서 이렇게 놓고서 아유 좀 드세요 이러면 우리가 어머니 고마워요. 배 한쪽이라도 먹으면 얼마나 목이 축여지고 좋아요. 근데 꼭 이렇게 돼서 드세요. 그리고 이건 마음에 안 들었다. 건너뛰어 요로. 건너뛰어서 이렇게 그런 식으로 어머니랑 드시는데 저는 꼭 건너뛰어요. 왜 이렇게 마음에 굉장히 안 미워하셨나 몰라. 봐요. 저는 이렇게 시원하게 속 시원하게 무슨 얘기 막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거든요. 그렇죠. 내숭이 아니라. 그러다 보니까 날 좀 미워했어. 아버지는 뭐 하셨죠? 거기까지는 잘 그게 모르겠어요. 미스터리예요. 이게 장미가 언니가 있고 또 오빠가 하나 있어요. 남자 오빠가 있어요. 그래서 이제 그 장미 양의 아버지를 듣고 한때는 뭐 장성이다 어쩌다 그런 루머도 있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닌 것 같고요. 하여튼 그 장미 아버지에 대해서는 이건 영원한 미스터리입니다.